태양에서 방출된 열에너지는 우주를 통과해 지구 표면에 도달합니다. 지표면에 흡수된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방출돼 우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된 에너지는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온실가스에 흡수됩니다. 흡수된 에너지는 진동하는 온실가스 분자와 충돌해 분자가 더 빨리 진동하게 만들고, 빠르게 진동하는 분자는 더 많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온실가스에 흡수돼 대기 중에 머무르게 되고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생물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긴 하지만, 지구는 식물의 광합성이나 암석의 형성 같은 자정작용을 통해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을 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끄집어내 매우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균형은 점점 깨지게 되었죠.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들은 모두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태우면 그 안에 갇혀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흘러들어간 탄소는 대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지만 지구의 자정작용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화석연료는 현재 전세계 전기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매우 저렴하고 세계 곳곳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죠. 오늘날 미국은 전체 GDP에서 약 2% 정도만을 전기에 소비하는데, 우리가 전기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생각해보면 전기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싼 이유는 물론 화석연료가 싸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 가격에는 화석연료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생산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용하는 칫솔에는 석유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고, 외출할 때 입고 나갔던 옷이 석유에서 추출한 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폴리에스테르 옷일 수도 있죠. 학교나 회사를 가기 위해 차를 탔다면 석유로 만들어진 아스팔트 위를 달렸을 것이며, 그 차가 설령 전기차라고 해도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화석연료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이유 역시 화석연료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석유 1리터가 콜라 1리터보다 싸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지만 꽤나 놀라운 사실일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자원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20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했고,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매년 510억 톤이나 되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이 그린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기술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린 프리미엄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고 기르고 이동할 때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시멘트 1톤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1톤이 배출되며 1톤의 강철이 만들어질 때마다 1.8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은 현재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죠. 전기 생산을 할 때도 화력발전소에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하거나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내야 할 전기요금은 20% 정도 늘어나는데, 이 수치도 미국과 유럽처럼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이보다 훨씬 높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그린 프리미엄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그린 프리미엄은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전기차는 그린 프리미엄을 효과적으로 낮춘 좋은 예인데, 특히 2010년 이후로 배터리의 가격이 85% 이상 감소한 것이 전기차의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결국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이츠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에서 실현 가능하고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을 바다나 물속에 설치하는 해상풍력은 기존의 육상풍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한 재생에너지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거주지와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가진 육상풍력과 달리, 해상풍력은 바람이 꾸준하게 부는 해상에 위치하고 많은 대도시가 바닷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송전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해상풍력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0.4% 지나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상풍력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해상풍력
대통령만으로도 전체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죠. 게이츠는 원자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에 원자로 설계회사 테라파워를 창업했는데, 테라파워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핵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회사입니다. 발전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달리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원자로를 설계한다고 하는데요. 게이츠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인류가 자동차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 자동차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개발했듯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배터리와 같이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려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연료전지 배터리는 수소와 산소 사이에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일한 부산물은 물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수소를 압축가스나 다른 형태로 저장해 연료전지에 넣어두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친환경 에너지를 꺼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전류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백금이나 이리듐 같은 비싼 귀금속 촉매가 사용되기 때문이죠. 만약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값싼 촉매를 개발해 저렴한 수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컴퓨터의 등장으로 타자기가 사라진 것처럼 현재의 전기 배터리와 같은 다른 저장 기술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환경정책을 고민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전기차를 구매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기업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아는 것, 사실에 기반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팩트풀니스라는 책에서 인용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방이었습니다.